반려견 유선종양, 이것 때문에 정말 걱정 많으시죠? 특히 치료 과정에서 쓰는 염증 약이요. 이게 과연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,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되는 건지 정말 헷갈리실 텐데요. 오늘 이 복잡한 딜레마에 대해 제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바로 이 질문입니다. 우리가 염증을 잡겠다고 쓰는 그 치료가 어쩌면 우리 아이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해치고 있을 수도 있다?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?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오늘 제 설명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. 그러면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 길이 훨씬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바로 이겁니다. 먼저 염증의 딜레마가 뭔지, 그리고 스테로이드와 소염제의 두 얼굴은 어떤 건지 알아볼 거고요. 진짜 근본 원인이 뭔지 파헤쳐보고 더 나은 전략은 없는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의사의 조언까지 한 번에 쭉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첫 번째 주제, 바로 염증의 딜레마입니다. 보통 염증하면 어떠세요? 아, 이건 나쁜 거니까 무조건 없애야지,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. 근데 과연 그럴까요? 그냥 염증을 누르는 게 왜 때로는 양날의 검처럼 우리 아이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. 그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스테로이드입니다. 와, 이거 쓰면 염증이 정말 순식간에 가라앉으니까 당장은 효과가 엄청 좋아 보이잖아요. 그렇죠? 하지만 이 강력한 방패 뒤에는 아주 위험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. 그건 바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그냥 잠재워 버려서 역설적으로 암이 자라기에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. 바로 이런 거죠. 겉으로 보기엔 어때요? 붓기도 가라앉고 통증도 없으니까 막 활기차 보이고 다 나은 것 같잖아요. 스테로이드 덕분에요.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 아이 몸속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. 면역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버린 그 틈을 타서 암세포들이 신나게 활동하는 거죠. 이게 스테로이드의 정말 무서운 점입니다. 우리 몸에는요, T1 세포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내부 소탕팀이 있어요.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암세포만 딱 골라서 찾아내고 파괴하는 말 그대로 최정예 부대거든요. 그런데 스테로이드는 바로 이 최정예 부대를 그냥 무장해제시켜버리는 거예요. 동네 경찰이 싹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? 도둑들이 판을 치겠죠? 똑같습니다. 면역 감시망이 사라진 몸속에서 암세포들이 마음껏 날뛰게 되는 거죠. 자, 정리해볼게요. 스테로이드의 핵심 위험 3가지입니다. 첫째, 암이랑 싸워야 할 우리 군대, 즉 면역력을 그냥 마비시킨다. 둘째, 혈당을 높여서 암세포에게 맛있는 밥을 막 퍼준다. 셋째,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게 해서 진짜 문제를 못 보게 만든다. 이 3가지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자, 다음은 소염 진통제, 흔히 NSAIDs라고 부르는 약물입니다. 동물병원 가면 정말 흔하게 처방받는 약 중 하나죠. 그런데 이 약도 마찬가지예요. 단기적으로는 통증을 잘 잡아주지만 길게 보면 또 다른 위험을 숨기고 있는 그런 두 얼굴을 가졌습니다. 이게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까요? 이게 바로 소염진통제의 두 얼굴을 딱 보여주는 건데요. 좋은 점 물론 있죠. 종양이 커지는 걸 좀 막아주고 통증을 줄여주니까 아이들 삶의 질이 확 올라가요. 이건 정말 고마운 역할이죠. 하지만 문제는 장기적으로 썼을 때예요. 위나 장을 보호하는 점막을 손상시키고 결국엔 신장이나 간에도 독이 될 수 있다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습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.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거든요. 우리는 지금까지 유선종양, 그 덩어리 자체에만 막 집중했잖아요. 그런데 만약 진짜 전쟁터가 그 종양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, 바로 장에서 시작되는 거라면 어떨까요?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그 핵심에 바로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을 지키는 튼튼한 성벽, 즉 장 점막에 구멍이 뻥뻥 뚫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. 그런데 아까 말한 그 소염 진통제를 오래 쓰면 바로 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그 뚫린 구멍으로 온갖 독소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전신에 염증 폭탄을 터뜨리는 겁니다. 이게 바로 그 무서운 악순환의 과정이에요. 한번 보세요. 1단계 염증을 잡겠다고 소염제를 오래 먹어요. 그랬더니 2단계 약 때문에 튼튼했던 장벽이 무너져요. 그럼 3단계 그 틈으로 독소가 마구 새어나오죠. 그리고 마지막 4단계 결국 온몸에 더 심한 염증이 생겨버립니다.
와, 이거야말로 불을 끄려다가 오히려 온 집안에 불을 지르는 꼴 아니겠어요? 아니, 그러면 염증을 그냥 누르는 게 이렇게 위험하다면 도대체 어떡하라는 걸까요? 그쵸? 자,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단순히 증상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 시스템을 보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훨씬 더 현명하고 부드러운 전략, 바로 기능의학적 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이 기능의학의 핵심 철학은 아주 간단해요. 화분에 시든 잎이 있다고 잎에만 약을 바르는 게 아니라 흙 속에 있는 뿌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식물 전체를 살려내는 것.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. 눈에 보이는 증상만 누르는 게 아니라 몸의 근본적인 시스템 자체를 치유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. 이 현명한 전략에는 세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. 첫째, 무너진 성의 벽, 즉 장벽을 다시 튼튼하게 쌓아서 독소가 못 들어오게 막는다. 둘째, 암세포가 활동하는 특정 신호만 골라서 정밀 타격한다. 그리고 셋째, 세포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고 싸울 힘을 되찾게 돕는다.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는 어느 수의사 선생님의 아주 강력한 조언으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. 다음에 동물병원 가실 때 이 말을 꼭 기억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바로 이 말입니다. 억제가 아니라 조율이 필요하다. 염증을 무조건 누르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도록 조율해줘야 한다는 거죠. 특히 장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통합적인 접근이 함께할 때 비로소 부작용 없는 암 치료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. 정말 중요한 통찰이죠. 자, 오늘 이야기 핵심만 딱 4가지로 다시 짚어드릴게요. 첫째, 스테로이드는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위험이 있다. 둘째, 소염제를 오래 쓰면 장이 셀 수 있다. 셋째, 염증의 진짜 뿌리는 바로 그 손상된 장일 수 있다. 넷째, 그래서 우리는 재건하고 타격하고 또 깨끗하게 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. 이 4가지 잊지 마세요. 그래서 이제 수의사 선생님을 만나시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어떨까요? 선생님, 염증을 그냥 억제하는 건 말고요. 우리 아이의 면역 시스템을 어떻게 잘 조율해서 스스로 싸울 힘을 길러줄 수 있을까요? 라고요. 아마 이 질문 하나가 우리 아이의 치료 방향을 바꾸는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